안녕하세요. 엔자이너 TV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논문은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을 설명드리기 앞서 선행 연구인 SimCLR에 대해 설명한 리뷰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으니 위 상단을 클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지 않더라도 본 영상에서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니 영상을 시청하시는 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은 유립스 2020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간략히 내용을 오버뷰 드리면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으로 이미지를 벡터로 만드는데 같은 레이블링된 포지티브 이미지끼리는 벡터를 가깝게 하고 다른 레이블링된 네거티브 이미지와는 벡터를 멀게 하는 겁니다. 결국 같은 레이블링끼리는 벡터들이 클러스터링을 이루게 되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전 연구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같은 종류의 이미지지만 다른 이미지이면 네거티브로 분류하는 단점을 레이블링을 줘서 지도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린 논문입니다. 따라서 학습 이후에는 인풋으로 쿼리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클러스터링된 벡터와 가장 가까운지 찾아 정답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선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선형 분류기는 위 그림과 같이 이미지를 학습하여 디시전 바운드리를 통해 이미지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볼륨 형태의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모든 모델은 마지막에 결국 선형으로 분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그림은 보시다시피 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의 차원인 특징을 변형하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에서 분류를 위한 새로운 특징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선형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 분류를 위한 딥러닝 학습에서는 1차적으로 이미지에 대한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도록 모델을 학습합니다. 이때 모델의 인코더를 말하고요. 2차적으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좋은 디시전 바운드리를 얻도록 분류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기존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학습하고 디시전 바운드리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동시에 학습을 진행하는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법입니다. 우선 이전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기법을 통해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앵커라 불리는 학습할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두 개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즈넷과 같은 인코더를 통해서 2048차원의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해주게 되고요. 그 후 프로젝트 헤드인 MLP를 통과해서 최종적인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출력된 벡터끼리 포지티브 관계이면 벡터를 가까이 하고 네거티브 관계이면 벡터를 멀리 보냄으로써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같은 클래스인데도 다른 그림이면 네거티브 샘플로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가까운 대상은 가깝게, 먼 대상은 멀게 가상의 공간 내에서 매핑하는 모델을 학습하는 건데 비전 분야에서 기존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하나의 강아지 사진을 다른 방법으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을 때 서로를 포지티브로 분류하지만 다른 강아지끼리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때에는 서로를 네거티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레이블인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멀게 매핑하게 되는 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따라서 지도학습상의 레이블을 고려하여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다시 정의하여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해보자는 것이 이 논문의 실험 목적이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네트워크는 기존의 SimCLR과 유사합니다. 마찬가지로 미니 배치 내 이미지가 n개 있으며 각 이미지마다 랜덤하게 2개의 어그멘테이션을 실행합니다. 즉 총 2n개의 이미지가 미니 배치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각 인코딩 결과에 대한 프로젝터 Z는 싱글 레이어 MLP를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코더에서 나온 벡터의 차원수가 2048차원에서 MLP를 거치며 128차원으로 감소시켜주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구조는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었던 SimCLR과 유사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두 개의 스테이지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모델을 좋은 리프레젠테이션을 얻도록 스테이지 1을 훈련을 한 뒤 모델을 프리즈 시키고 나서 그 다음 디시전 바운드리를 얻도록 훈련하는 방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학습하는 방식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과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가장 큰 차이는 로스 펑션 수식에 있습니다. 여기서 n은 학습 과정에서 추출한 미니 배치 사이즈를 말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과정을 거쳐 이 n개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i는 미니 배치에서 현재 자식 이미지의 어그멘테이션된 이미지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j는 i와 같은 레이블의 어그멘테이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전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에서는 나랑 같은 그림이냐 아니냐로 구분을 했지만 본 논문인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에서는 나와 같은 클래스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i와 j는 다른 샘플이지만 둘의 클래스는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여기서 k는 xy와 xj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레이블 이미지의 인덱스를 나타냅니다. 즉 네거티브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z들은 인풋 이미지 인코드와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한 벡터를 말합니다. 따라서 zi와 zj는 같은 인풋 이미지에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한 포지티브 관계의 벡터를 말하고요. zk는 다른 이미지에서 프로젝션 헤드를 통과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zi, zj는 각각 노멀라이즈된 벡터 사이의 내적을 계산하고 있으며 스케일링을 해주기 위해 템퍼러처 상수로 나눠주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이미지와의 같을 확률을 구하기 위해 전체의 소프트맥스를 취하해주게 되고요. 여기에 로스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네거티브 로그를 취해줍니다. 그리고 전체 이미지 개수로 나눠서 로스 평균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스 펑션의 아웃풋인 로스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학습이 되려면 마이너스 로그 내부 항은 최대화가 되도록 학습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커질수록 마이너스 로그 전체 값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포지티브 샘플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포지티브 샘플의 내적값이 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자값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분모항이 작아져야 로그 내부값이 커지겠죠. 따라서 네거티브 샘플이 멀어짐으로써 네거티브 샘플 간의 내적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마이너스 로그 내부의 값은 커지게 되어 전체 로스 값은 작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로그의 위치에 따라 변형된 두 가지의 로스 펑션으로 진행한 실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바이즈드 아웃이 슈퍼바이즈드 인보다 약 10% 이상 높은 탑1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그 함수의 컨케이브 성질에 의한 옌센 부등식에 따라 슈퍼바이즈드 인보다 슈퍼바이즈드 아웃 값이 큰 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즈드 아웃이 더 많은 내재된 정보를 학습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옌센 부등식은 n개의 점에서 1부터 n일 때까지의 전부 합했을 때 1이 되도록 n개가 성립한다면 옌센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로그나 익스포넨셜 뿐만 아니라 어떤 함수 f에 대해서도 볼록 함수 위의 점이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로그의 평균은 평균의 로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간단히 시뮬레이션이 오른쪽의 히스토그램을 보시며 아래쪽이 일그러져 있으므로 평균치가 아래로 어긋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그가 안에 있는 초록색이 항상 로그가 밖에 있는 값보다 작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녹색의 동그라미가 빨간색 동그라미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레지넷 50을 인코더로 사용했을 때 사이파10, 사이파100, 이미지넷 데이터 모두 SIM-CLR과 같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 사용 버전의 모델 또는 맥스 마진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레지넷 200과 같은 모델 구조 또는 다른 조합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을 시에도 기존 기법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딥러닝을 수행하였으나 레이블링된 데이터 부족 시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기법을 제안하였고요. 이 과정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프리 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통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클래스에 있는 이미지를 네거티브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활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장점을 합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레이블링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활용한 덕분에 본 실험에서 높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코드 실습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 보여드릴 코드는 케라스에서 구성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 코드입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사이파10입니다. 총 6만 개의 데이터셋이고 전체 10개의 클래스가 있고 각각의 이미지는 6,000개씩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00개는 트레인 데이터, 1,000개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32x 32 픽셀 사이즈의 3채널로 구성된 컬러 이미지입니다. 새, 사슴, 개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랜덤하게 좌우 반전, 회전, 가로, 세로를 늘려주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모듈의 트레인 데이터셋이 인풋으로 들어가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해줍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기존의 이미지 분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코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레지넷 50을 사용하였고요. include 탑을 false로 주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제거해줬습니다. 해당 부분에 어그멘테이션된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가 레지넷 인코더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인코더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
러닝 레이트는 0.001을 주었고 배치 사이즈는 265를 줬습니다. 드롭아웃은 0.5 비율, 그리고 에폭은 50회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 클래시파이어 부분입니다. 인코더가 인풋으로 들어와서 드롭아웃,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뒤 드롭아웃,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주게 됩니다. 사용된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을 사용했고 크로스 엔트로피로는 스파르스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출력값이 원합 벡터로 나오게 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n은 클래스 수를 나타내고 yi는 실제 그런 수를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y햇은 예측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트레이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훈련을 해줍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제거된 인코더를 클래시파이어에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인할 이미지와 레이블을 50,000장 넣어줍니다. 테스트 셋으로 10,000장의 이미지와 레이블을 넣어주어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이용하여 구성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닝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트 로스 펑션을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더로부터 출력된 피처 벡터를 노멀리제이션을 수행해줍니다. 그리고 앵커와 비교할 포지티브 이미지와의 내적을 구해주게 되고요. 스케일링을 해주기 위해서 템퍼러처 상수로 나눠줍니다. 해당 값은 앰페어 로스 함수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및 로직 함수에 다시 들어가게 돼서 네거티브 로그를 구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MLP인 프로젝션 헤드를 위와 같이 인코더의 아웃풋을 프로젝션 헤드의 인풋으로 받아서 레이어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한 인코더 아웃풋을 프로젝션 헤드에 넣어서 학습을 진행해주게 되고요. 학습 과정에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했고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로는 스케일링을 해주는 템퍼러처 상수값을 넣어줍니다. 해당 모델에 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주고 배치 사이즈는 255를 주며 50회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로스가 위처럼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된 인코더로부터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합니다.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사용한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 맵을 인풋으로 사용하여 클래시파이어를 진행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트레인셋을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고요. 255개의 배치 사이즈를 인풋으로 넣어줘서 50회 학습을 진행합니다. 최종 어큐리시는 총 91% 정도가 따라서 프리트레인 단계인 스테이지 1에서 인코더와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 된 벡터를 생성해주게 되고요.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컨트라스티브 로스 펑션을 통해 벡터 값을 업데이트해주게 됩니다. 이후 프리트레이닝이 끝나면 해당 벡터를 고정시킨 후에 스테이지 2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통해 이미지 분류를 최종적으로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벡터를 실제로 보시면 위 매트릭스는 저희가 사용해야 할 인코더로부터 출력된 피처 벡터입니다. 트레인셋 50,000장을 1에폭 진행하여 2048차원의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TSNE를 사용하여 2차원으로 축소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회 에폭을 수행한 후에 피처 벡터를 출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숫자 값들이 다소 눈에 띄게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후 TSNE를 사용하여 2차원의 벡터로 축소시키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링된 벡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류된 결과를 보시면 3번인 고양이를 예측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역시 정답과 비교했을 때 정답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번인 배를 예측했는데 정답을 맞춘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역시도 예측한 배를 맞추었습니다. 네 번째 5번 덕도 정답을 맞추었고요. 다섯 번째 자동차도 정답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시 말도 정답을 맞추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금 케라스에서 제공한 코드를 바탕으로 설명드린 내용보다는 슈퍼바이즈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파이토치 공식 코드가 더 논문과 정확합니다. 해당 기터브에서 다운로드 받아 트레이닝을 진행한 결과 저는 98%의 높은 성능을 보였으니 해당 사이트에서 코드를 직접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